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주간 지표 발표 현황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475만 배럴 감소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22만 3천 건 예상치 하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중요한 거죠. 7.5%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9.7%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경제지표 자체는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번 FOMC 회의 결과나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결과는 나와줬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매파적으로 더 생각했었지만 그거보다는 덜 나왔다라고 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좀 웃기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시장에 오히려 충격을 줄 만한 요소인데 이미 낙폭을 너무 크게 키워갔다 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위치와 그 전과의 상황 인과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해석 자체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장에서는 1위 금리 인상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이미 1월 동안에 낙폭 한 달을 정말 원웨이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는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 확실히 보여준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한 기대치나 흐름 자체가 좀 떨어졌다. 얘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 발표 현황도 있었죠. 일단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고 이제 다음 실적 발표를 이제 좀 봐야 되는 시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일단 월트 디즈니가 주당 순이익이 1.06달러로 예상치 0.73달러보다 주당 순이익이 일단은 상회해준 모습. 그렇죠. 도요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상회해준 모습이 나왔었고 코카콜라나 일단 펩시콜라 자체는 거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준 모습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완동물 관련으로 가장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조에티스 역시도 예상치를 거의 부합해주는 모습으로 잘 발표가 이어졌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고 내용 해석을 가져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시점에서는 지금 날짜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녹화 자체가 17일 날 이어지는데 보시는 시간대가 21일이니까 20일을 기점으로 그쵸? 20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주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났을 수도 있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근데 이 전 상황까지만 일단 좀 간단하게 짚어보시면 뭐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과 달리 원래 이제 미온적인 대응을 좀 보여주면서 긴장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었었는데 이에 독일 총리가 미국으로 이제 소환 아닌 소환을 당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강경 대응 방향으로 이제 좀 바꿨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제 회담에서 독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알려지진 않았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지주 섞인 언급을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뭐 기사 내용처럼 나토 가입은 어쩌면 꿈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 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이 이제 크게 압박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미국과 독일의 이제 회담 전에 독일이 천연가스 공급관인 노르드스트림 때문에 이제 대응을 온건하게 보이자 바이든 대통령이 쏘아붙였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이 노르드스트림을 폭파해버리겠다라고 했었죠. 이에 이제 좀 독일이 화들짝 놀라긴 했었는데 러시아한테 뭐라 하는지는 좀 모르고 우크라이나를 대려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봐도 그쵸 대통령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눈치 주는 느낌인데 저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에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과연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최근 계속 이슈가 계속 복잡하게 나와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쵸? 이번에 한번 사태가 났었던 내용 자체가 러시아가 주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긴장 상태를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만 해도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고 지수의 뭐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을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군사훈련을 좀 마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동영상도 공개하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렇죠? 뭐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뺄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나토도 그렇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 없다. 지금 아직 뉘앙스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일부 병력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림반도 때도 저러다가 호로록 먹었던 게 우리 푸틴 대통령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푸틴은 우리 전쟁 안 할 거야. 그리고 서방이랑 계속적으로 안전보장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의 긴장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득인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과 여러 가지 문제,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의 신뢰를 좀 많이 떨어뜨려진 상태고 그런 상황과 지금 정책적인 문제로 봤었을 때 그쵸? 소련의 영광을 좀 더 다시금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선 자체를 이쪽으로 지금 확 돌려버렸었죠. 돌려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ING 중인 거니까. 그러면 이 과거 정말 이 소련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크림반도 합병처럼 독립, 주민투표, 그리고 러시아 흡수 이런 식으로 라도 확장을 할 목표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서방 국가도 굉장히 크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으로는 조금 더 시선을 국민들이 좀 돌려놔야 되는 상황 중에도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자체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만 주고 결국에는 안 싸우겠다 하지만 병력 배치하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세계적으로 지금 시선 자체를 완벽하게 쏠리고 있으니까 이게 올림픽이 좀 쏠려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베이징 올림픽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원자재, 그쵸, 오일, 뭐 특히 뭐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의 생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국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긴장 상태로 인해서 이득을 또 많이 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쵸?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중간 아니면 최종 생산 단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태 그리고 좀 힘든 뭐 하나가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랑 그쵸? 아니면 전쟁이 안 난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계속 시시각각 오후 타임에도 바뀌고요. 새벽 시간에도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기술적 분석이나 추세나 흐름 자체를 갖춰가지 않고 가다가도 쏟아버리고 그쵸? 하락하다가도 다시금 올라버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제가 나스닥 선물 리딩을 하는데 계속 좀 14,500대 를 기준으로 스타트를 막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됐다. 아니면 전쟁이 침공이 났다. 뭐 이러한 내용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현 가격대를 굉장히 위아래 변동성으로만 오일 골드 뭐 할 것 없이 계속 변동성 흐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쵸?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플랜 A랑 플랜 B 정도의 생각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물러서서 협상 테이블로 가서 이 마무리를 볼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침공을 하면 원래도 이제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는 20일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게 16일 아니면 20일 그쵸?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미 저도 보는 시점에서는 16일 자체는 끝났고 20일 자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마무리되는 20일 시점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면 대놓고 말을 했는데 그쵸? 오히려 서방 국가에서 이때 침공한다. 얘네는 생각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맞아 니네가 침공하라고 했어 하고 침공하는 것도 되게 우습겠죠. 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지금 봤을 때 미국이 이때 할 거지 했는데 안 하는 것도 러시아가 지금 약간 물러나는 느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정말 지금 팽팽하게 애매하게 지금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서방 국가 뭐 영국 할 것 없이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가 계속적으로 메인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는 뭐 철수를 한다. 우리 영상까지 보내줬어. 우리 철수하는 거. 하지만 이거 아니다. 사실상 빠진 병력 자체가 거의 없고 거의 이제 뭐 빠졌어도 얼마 안 가서 그렇기 때문에 뭐 30분 내에도 다시금 제자리 찾을 수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서부 국경에서 이제 어쨌든 뭐 추가 지금 병력 계속 여기를 뺀다 안 뺀다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과연 이 경제 제재, 그렇죠? 서방에서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러시아가 두려워할지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든든한 뒷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군 일부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협상 언급을 계속 하는데 결국에는 막 계속 협상할 것처럼 하고 전쟁 안 날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쵸 크림반도 때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낼름 합병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완벽하게 그냥 아예 제로로 그 국경 아예 흔적조차도 안 남게 쭉 빠지는 거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내전 중에 이제 돈바스 지역 자체가 친러 성향이 이제 강한 지역인데 이번에 사건이 한번 터졌죠. 이게 사실상 뭐 아직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음,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 매체에서 일단은 친러 반군 지역에 이제 4차례나 폭격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얘네가 어, 일부러 러시아가 주장을 한 건지 진짠지는 제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조금 잘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결과나 내용 해석이 좀 더 나왔을 텐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해석을 하더라도 중장기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그 추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지수의 단기적인 하락, 그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협상 가능성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독일과 유럽 전역 그리고 영국 빼고 이제 중부 서부 유럽 지역에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노르드 스트림으로 유럽을 견제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세게 얘기를 했어요. 부셔버린다고. 근데 우크라이나 침공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 다 없애버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이제 화들짝 놀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아무리 이제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중국이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등의 이제 핵심 소재 부품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공급망 부족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념적으로 생각해도 중국산보다는 미국산을 쓰고 싶겠죠. 얘네도. 그리고 이제 이번 긴장 상황 동안에 이제 뭐 팔라듐, 오일가스 가격 등이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챙겼어요. 일단 만약 목표가 푸틴이 여기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간값을 두고 그쵸 2월 한 달까지는 기간값을 두고 우리 서서히 빼겠다 지금 아직 군사훈련 중이다 이러면서 했을 때도 그쵸 얘네는 대량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미.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과거 크림반도 때랑은 이제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군 파견 미군이 이제 파견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온적 대응을 하고 있던 뭐 프랑스나 독일 다그쳐서 이제 강경으로 이제 돌려 세운 모습 이런 부분들 다 따져서 봤을 때 전쟁 나긴 힘들고 지금 이 전운 상태 계속 유지하고 단기간에 조금 더 이슈는 있겠지만 전면전 돌파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이러한 느낌까지는 안 가져갈 거예요. 어차피 지금 또다시 뻘밭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 러시아 이쪽 지역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쵸? 이번에 빠져가지고 그쵸? 기기 하나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면전은 좀 힘들 것으로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2부에서는 그러면 이 침공과 아니면 협상에 대한 내용 자체가 모든 게 양방향으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그쵸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나 내용 해석 자체를 나머지 2부에서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쵸 러시아 침공 아니면 협상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지수 대응 그리고 종목 대응 자체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불안정하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침공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자, 러시아는 이제 서방과 교역하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내수로 돌릴 것이고 침공했다는 내용으로 해석으로 봤을 때 아까도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원자재 생산 비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은 석유는 2위 그리고 천연가스 2위 백금 2위 팔라듐 1위 자 원자재들이 이제 공급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3위 니켈도 5위입니다. 원자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곡물도 무시 못합니다. 러시아가 전부 북쪽에 있다 보니까 동토지대만 있을 것 같지만 소맥, 밀이죠. 그러니까 소맥 생산량은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워낙에 땅덩어리가 그쵸 크다 보니까 이 곡물 생산량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이제 심상치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14년도 크림반도 사태랑 18년도 일단 러시아 제재 당시에 원자재 상승률을 보면 각각의 이슈 이후 30일 시점과 그 다음에 120일, 즉 한 달과 4개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팔라듐, 니켈, 그리고 옥수수, 소맥 등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가격대가, 그쵸? 차트상에서 오른쪽 위에 위치할수록 각 이슈, 당시에 이제 상승폭이 컸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121일 이후 시점을 보시면 밀 가격은 진정이 안 되고,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년 제재 당시에는 알루미늄과 이제 팔라듐, 니켈 가격이 이제 상당히 높게 상승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원자재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 침공이라는 가정하에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자, 일단 먼저 원자재 ETF, ETN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로 일단 티커는 USO입니다. 첫 번째. 원유 가격을 이제 추종하는 ETF고요. 지금 현재 2배수, 3배수 종목들도 있지만 해당 종목은 그만큼 손실을 감안하고 좀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이미 96달러까지도 갔었고 뭐 다시 낙폭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85까지 조정이 왔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 월요일에 아니면 낮 아니면 저녁 때 85까지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유가가 100달러 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120, 13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2배수, 3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크게 대응을 하고 싶다. 이렇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 이제 아이패스 시리즈 그리고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알루미늄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입니다. 이름 정말 길죠. 그냥 줄여서 티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JJ6고요. 일단 알루미늄 가격에 투자하는 ETN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라듐은 이미 많이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쉐어스 ETF입니다. 역시나 팔라듐 가격을 추종을 하고 있고요. 니켈의 경우는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입니다. 아까 똑같이 아까는 이제 JJ6고 얘는 JJN입니다. JJN 니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물 인베스코 DB 에그리컬처 펀드 티커는 DBA입니다. DBA. 일단은 각각의 차트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일단은 차트 정리나 지금 내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자,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O부터 보도록 할게요. USO. 최근에 지금 이거는 뭐 5분 변동성인데, 자, 오일 가격이 지금 상승, 그쵸? 상승폭 계속 매수세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 차트로 보더라도 이미 너무 고가권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절한 가격대 해석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가 64달러 정도 되죠. 64달러 정도 되는데 얘가 한 60 초반까지 눌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미리 나는 좀 분할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천천히 기간값 두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는 사실상 조금 더 100달러를 향해서 넘어가는 이상적인 가격이고 이 100달러가 아니에요. 64달러 얘가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랑은 차이가 있죠.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는 현재 90달러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원유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이제 100달러를 가냐 못 가냐로 지금 봐주시면 될 거, 고점 96 그리고 추가적인 낙폭 83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냥 보시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100달러 그때까지 가는 차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대응도 좋고, 만약에 침공이 난다
라는 여러분들이 관점하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뭐 사망자가 나와주고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어떤 구간이든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은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러시아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를 지금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내용 자체는 바로 진입하셔도 좋고요. 가격대나 전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란톡방 오시면 요거에 대한 자료 정리나 내용 해석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만약 러시아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병력을 이제 완전히 철수까지 했다. 서방에서 너무 지금 압박 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병력은 테이블에는 앉았는데 병력 철수를 안 할 수도 있죠. 뭐 우리 좀 기간감 두고 철수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아직은 모른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림반도 때에도 기습적으로 이제 합병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긴장 상황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 쪽으로 종목 구성을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의료 붕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지금 뭐 10만 명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태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빼고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일상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 감기 수준으로 지금 좀 바라보면서 뭐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다 해제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다. 모더나 CEO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새로운 변이 출현이고 이거보다 더 셀 가능성도 20% 정도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무리 단계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충분히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리오프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그동안 이제 시청자분들 저랑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봤을 때 가장 지금 고프고 하고 싶었던 게 뭔가요? 그렇죠. 2년 3년 동안 지금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휴가가 있는 상황 그리고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여행 한 번씩 눈 돌려서 그렇죠. 이게 뭐 패키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자유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갈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행을 가려면 해외여행 기준이죠. 우리 국내에는 일단 빼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당연히 이제 비행기를 끊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비행기를 끊고 그 다음에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숙박을 잡아야 하는데 이 숙박되는 곳에 그동안 못 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숙박을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뭐 레크레이션과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리조트 뭐 같이 있는 뭐 카지노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호텔 뭐 다 상관없이 다음에 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보고 놀고 먹고 즐기다가 놀다 보면 이제 귀국할 때 선물을 사던가 아니면 내가 이 나라에서는 이 명품이 싸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쵸 외국에서 더 저렴한 명품들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비행기 그리고 뭐 리조트 그쵸 아니면 호텔 묶어서 그 다음에 뭐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 구입 나라에서 이제 더 싼데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리오프닝이 정말 됐을 때. 그러면 이 생각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항공 분야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델타 에어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 주가를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오미크론 터지고 하려고 하면 양적 긴축 여파 터져가지고 이러면서 주가 회복을 할 듯 하면서 계속 못했다라는 점. 하지만 항공사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인 만큼 재정적이나 뭐 캐시카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탄탄한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리조트, 카지노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바로 라스베가스 샌즈인데요. 과거 중국에서 마카오, 홍콩 등에 대한 카지노 단속으로 인해서 좀 큰 타격을 입어서 최근까지 이제 좀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는 해당 악재가 반영이 다 되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는 해소 시점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업 규모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쇼핑 관련 종목 중에서는 백화점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은 앞에는 이제 티커 지금 보시면 메이시스 M이고요. 그 다음에 딜라즈 DDS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종합 쇼핑센터 혹은 백화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도 지금 일단은 다 설명드리고 일단은 차트도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귀금속 관련 종목들도 이제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오프닝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사실상 그 기간이 조금 더 전이었었는데 지금 금 가격 상승이 정말 말도 안 되죠. 금, 은, 백금 등의 이제 가격 상승이 오히려 이제 이 기업들에게는 마진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테라 테피스트리아 그리고 시그넷 주얼리 리미티드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일단 뭐 차트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지금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지금 좀 바라봤을 때 천천히 차트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델타 에어라인인데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전에 그쵸 60달러대를 아직 회복 못 해주고 있고요. 나름 그래도 단기간에 쇼크를 너무 크게 받았었죠. 60달러에서부터 어디까지 죽었었나 20달러까지 죽었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었던 자리값이 그래도 이제 상승 여력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 기간값을 두고 좀 기술적 분석과 지금 현재 리오프닝 시점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기간을 1로 잡았을 때 78.6%라는 되돌림이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을 다시금 가져갔는데 여기 구간대까지 딱 봐줬으면 지금 의미 있는 낙폭을 보여줬던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지금 봤을 때 얘네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있나요? 74까지 보여주는 자리값입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정말 해소가 되고 델타 에어라인이 지금 받아준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가져가는 목표가는 74달러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 이미 이 전고점 해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리오프닝 시점 맞춰가지고 시장 자체 흐름 맞춰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쵸 여기 자리값 한번 뚫어줬고 전고 돌파 자리값 한 번 더 남았는데 이 구간까지 이제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간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상반기서부터 좀 준비하면서 담아볼 만한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뭐 사실상 재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쵸. 뭐 이번에 타격을 받긴 했지만 미국 대표 항공기업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기대값을 가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 기준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을 해서 상승 탄력 크게 받을 수 있고 이전 수준만 회복하더라도 땡큐. 그 다음에 만약에 맥시멈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 74달러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그럼 지금부터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은 3부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3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 흐름 자체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상승 흐름,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74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값 구간, 추세 돌파 자리값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는 그쵸, 얘 역시도 코로나 쇼크 때 이제 낙폭 자체를 786까지 그쵸 78.6%까지 반등을 또 보여주면서 그 뒤에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낙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바닥 자체를 거의 비슷하게 다져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름 그쵸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구간대 나쁘지 않은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추세라는 흐름 봤을 때로 지켜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눌림 자리값은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쉽게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 올린다 이 관점이 아니고요. 얘 역시도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지켜볼 때 86달러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지만 이전에 추세 라인대 돌파 구간, 그러니까 58달러 구간대에서도 한번 강하게 지금처럼 낙폭 자체를 크게 이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0달러에서도 좀 저항 자리 값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1년 이상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땐 전 나쁘진 않고요.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승이라는 것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 파동을 겪어가면서 기한값을 두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델타 에어라인만큼은 분석 내용 자체로는 좋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관심 종목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상승 흐름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쵸? 얘 역시도 쇼크 있었던 내용 자체를 다 소화했어요. 소화하고 넘어오는 차트 흐름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강한 원웨이 상승 흐름에 미국 주식 뭐 다른 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우상향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이 조정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일도 지금 100달러 간다 이게 그렇죠. 이만한 조정이 한번 나와주고 고점 대비 38%대의 조정이 한번 받아봐 주고 나서 재돌파 타이밍을 한번 본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조정을 주는 게 오일 관점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100달러, 뭐 120달러든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얘는 일단 한번 줬고요. 그쵸? 12월부터 해서 11월 말부터 해서 고점 대비 지금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자리값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수렴 형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대 지지 구간 확인되고 나서 반등 줄 때 어디까지 보이나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25달러 지금 자리값 기록하고 있는데 얘는 55달러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자리값이네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맥시멈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청산 구간 요거는 제가 정말 선물로 단기 대응이나 포지션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기술적 내용 분석 내용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석으로 그냥 대충 던지면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값까지는 기대값 보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종목들 어떤 종목 보고 있는데 얘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 질문 주셔도 제가 100%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여기까지 간다 터치가 100%가 아니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내용 해석 자체에 대한 답변을 톡방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노란톡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100%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많은 참여 하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따로 질문만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메이시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딜라즈까지도 지금 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리오프닝이다 그리고 연말 소비 수혜주 뭐 그런 거 봤었을 때 산타랠리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때 굉장히 이제 반짝하면서 12월 초까지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얘도 똑같이 보여줬었습니다. 그쵸? 상승 탄력 정말 가파르게 받아주면서 굉장히 이제 매섭게 올라와 줬지만 고점 대비 거의 50%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만큼 지시장 자체에서 눌림 자리 값이 굉장히 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쵸? 관점을. 계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더 떨어지는 건데 뭐 러시아 사태 해소되고 지금 오미크론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 반응성으로 봤을 때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저점 미는 자리값 손절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셨을 때 얘는 지금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나요? 전고점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봤을 때 614달러까지도 추가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5달러인데 614달러, 600달러 때까지만 보더라도 2배 이상이죠. 그만큼 기대값은 굉장히 큰 종목이다. 하지만 그만큼 테마나 시장 흐름 자체가 좀 강하게 불어줘야 되는데 그만큼 리오프닝이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격리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라는 관점 하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귀금속 관련했던 테피스트리랑 시그넷 주얼리 여기까지도 이제 마저 볼 텐데요. 자, 얘네들 종목 자체를 보시면 얘 역시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언더를 보여줬던 자리값을 소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델타 에어라인은 여기를 소화 못하고 이 밑에서 지금 도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를 보시면 지금 382 구간대 부근대까지는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 구간 여기까지는 봤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뭐 아까는 뭐 0.5 둘 다 그렇죠, 50%대 조정까지 봤는데 그거는 뭐 결과값인 거죠. 각각의 종목에 따라서. 자, 뭐 여기까지의 하락, 추가적으로 하락 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그렇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마디값, 대응자리값 볼 때 상승 흐름 충분히 더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얘네도 지금 만약에 이제 탄력을 잘 받아준다라는 관점 하에 본다라고 했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68까지 거의 69 근처까지도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40달러대 가격대의 흐름 자체 있으니까 한 68에서 68 정도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일단 좀 마저 설명드리면서 순위를 좀 한번 매겨 볼게요. 지금 가져갔을 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지금 시그넷 주얼리도 이제 봤을 때 현재 골드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있고 2000을 지금 안착하면서 넘어간다라는 관점하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382까지 38.2 38%대까지 이제 조정은 아직 고점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력이 있다. 그래서 79에서 72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담아두기에는 관심을 가져주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금, 은 할 것 없이 그쵸? 금은 백금 가격 상승이 계속 있었고 얘는 오히려 이 기업 자체는 재고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이전에 가격 쌀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상 수익 자체를 계속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382까지 봤다라는 관점 하에 지금 바라보면 주가가 지금 현재 79달러, 약 80달러 정도에 있는데 160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대에서의 추세선 돌파 자리값이에요. 수렴 형태를 너무 잘 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추세나 흐름 자체를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 대응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이다라는 관점 하에는 그래도 100달러대까지는 가는 게 단기 대응으로도 좋은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대응으로 좀 커버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쵸? 어느 정도 비중 자체를 조금 더 원래는 뭐 3% 가져갈 비중 자체를 한 5%대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원래도 장기 보유 3%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에서 100달러대에서 이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흐름 자체 이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60 정도까지는 흐름 자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등은 제가 봤을 때 독보적으로는 지금 델타 에어라인이에요. 정말 지금 설명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 6종목을 지금 설명드리는데 1등으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싶은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흐름 자체 괜찮은 내용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레벨을 아직 소화 못했다라는 점 관점 다 여러 가지로 더불어서 봤을 때는 가장 리오프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나 탄력 자체를 가장 세게 받을 수 있는 기업, 안정적인 상승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우려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격 자체를 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델타 A라인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시그니처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단기적으로 보셔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100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의 이제 한 15%대 상승 흐름 단기 대응 보시고 맥시멈으로는 그래도 2배 이상까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2배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아니지만 현재 골드 가격과 더불어서 $1,900를 지금 돌파를 했어요. 골드가 그렇게 지금 흐름 자체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라스베가스는 이미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따른 지금 반등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49에서 강하게 낙폭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큰 그림에서는 여기서 쌍바닥이지만 아까만큼 짝꿍댕이 패턴으로 그쵸? 그러니까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패턴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그쵸?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바닥 그리고 올라가는 이러한 내용 해석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다음 돌파 타이밍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한번 눌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50 돌파 자리값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순위로 본다라고 하면 1등, 2등 시그니처, 그 다음에 3등 정도로 이렇게 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델타, 그 다음에 시그니처, 그리고 라스베가스 이렇게 1, 2, 3등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안 갔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관심 종목으로 아니면 비중 자체를 그렇게 지금 바로 보실 필요 없이 리오프닝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골드가 지금 단 며칠 동안 그쵸? 2월 초부터 해서 1780이었던 게 1900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골드가 이전에 지금 변동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불어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죠. 골드도 한번 탄력받으면 어마어마하죠. 골드 자체도. 자, 지금 뭐 인플레이션 발생했고 단기간에 안 잡힌다 뭐 이런 관점 다 가져가더라도 자, 여기 자리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어울리겠네요. 여기보다도 여기 저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지금 뭘 그린 거냐면, 그쵸? 최근에 있었던 이 변동성에 지금 봤을 때 완벽한 수렴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부터 해서 골드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못했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응축하고 있는 단계로 바뀌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값 수렴 형태의 내용 자체를 깨면서 넘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1차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목표가 자체가 어디까지 지금 또 남아있냐 1926달러까지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전에 그쵸 이전의 상승이나 변동성 흐름만큼의 추세를 또 골드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골드는 정말 단기간에도 2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전쟁 발발하고 정말 시장 자체가 정말 어지러울 때 이 추세 가능하죠.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가 이전에 있었던 그쵸 2019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2020년 1년 동안의 움직임에 대한 기울기랑 똑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간의 움직임으로 지금 지켜봤을 때 이슈나 내용 해석으로 봤을 때 골드 자체가 상승 여력이 2400까지도 볼 수 있고 단기간에 보더라도 1930대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가 어쨌든 돌파하면서 넘어오는 관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그니처얼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같이 내용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일이라든지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 주에 일단은 한 번 더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